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뵈니까는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온전한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제 목소리는 크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엑셀 문서는 어떻게 화면에 열렸나요? 아직 열지 못하셨나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아직 열리지 네. 않으신 분은 좀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차트를 하는 부분이 남아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를 할 때는 우선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해봤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사용을 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화면에 나와져 있어요. 자, 다 열려져 있으시죠? 우리가 엑셀에서 차트를 사용을 할 때는 만들어져 있는 자료에서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할 자료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근데 영역 지정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항목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서 영역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3학년 성적표에서 과목에서부터 기말고사의 국사 점수까지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차트를 만들 데이터만큼을 전체 영역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메뉴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 거는 2013 버전인데요. 엑셀 버전이 어떻게 되세요? 홍민영님, 엑셀 버전이 몇이세요? 조금만 크게. 2016. 2016. 유진영님은요? 저 2013이요. 2013. 그리고 김현정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화면이 제 거랑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괜찮아요. 자, 화면에 보이는 데에서 지금 제 거는 차트라는 그룹이 보여요. 메뉴 삽입으로 들어왔고요. 메뉴 삽입에 차트, 잠시만요. 됐다. 차트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차트에서 우리는 여기서 차트 종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보여요. 찾으셨어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봤던 묶은 세로막대형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제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바로바로 차트 미리 보기가 되어지실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2차원의 묶은 세로막대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화면에 바로 차트가 삽입이 되어져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드래그를 해서 위치 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차트 제목 옆에 비어있는 부분,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얼마든지 차트의 위치는 바꿔줄 수가 있으세요. 우리는 아래쪽에 성적표 밑으로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 주변에 있는 이 조절점을 드래그를 하시면은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차트를 B7에서 I20셀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차트의 크기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에서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차트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과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주변에 조절점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메뉴 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 홈. 홈을 누르시면 우리 글꼴 탭에서 글자 수정할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파워포인트에서처럼 글꼴을 도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은 도둠으로 바꿀게요.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파워포인트에서처럼 글꼴이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수정해 주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 수 있으니까는 하다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꼴은 도둠으로 바꿨고요. 글자 크기는 12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거 네. 그냥 끄덕끄덕.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ITQ에서 차트 영역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보이시나요? 제가 맨 예. 위에 차트 도구에 서식이라는 게 보여요. 서식 클릭. 차트 도구에 서식을 누르시면 도형 채우기라는 거 보이실까요? 네.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우리 파워포인트 ITQ처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은 노랑. 그러면 전체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가 있는 그림 영역을 찾아서 클릭. 그림 영역 클릭. 그림 영역의 색깔은 흰색으로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흰색. 그러면 ITQ 문제를 풀 때처럼 노란색에 흰색으로 변경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네. 자, 가운데 있는 요 그림 영역에 있는 가로선들을 없애고 싶어요. 가운데 있는 선들을 클릭. 똑같이 딜리트 키 누르면 가운데 선들도 없애줄 수 있어요. 우리가 ITQ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설정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범례도 없애고 싶어요. 아래쪽에 있는 범례도 클릭을 하고요. 딜리트. 다 지워졌을까요? 네. 네. 그러면 차트 제목을 수정을 할게요, 이제는. 자, 차트 제목 클릭. 그러면 차트 제목 주위로 조절점이 나오고요. 안에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기존에 있는 차트 제목은 지우고요. 3학년 성적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3학년 성적표라고 입력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입력 다 하신 분들은 그 성적표에 테두리를 클릭을 하고요. 3학년 성적표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실선 테두리, 직선 테두리로 바꿨고요. 메뉴, 현재 지금 제 거는 차트 도구에 서식 메뉴가 나와 있는데 어떤 화면이 나와 있으세요? 제 거랑 나와 똑같이 있어요. 서식이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서식 먼저 바꿀게요. 서식의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ITQ에서처럼.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 그리고 도형 효과도 그림자에 가서 요거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줄 왼쪽에 있는 거 오프셋 오른쪽 클릭. 그러면 성적표라는 제목 틀에 대해서 채워지는 색깔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 그림자까지 들어갔어요. 자, 이제 글꼴을 바꾸러 가겠습니다. 메뉴 홈으로 갈게요. 메뉴 홈 클릭. 메뉴 홈 클릭. 자, 글꼴은 궁서로 가겠습니다. 제목의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0으로 갈게요. 20.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0.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갈게요. 20 바로 밑에 보면은 가짜로 되어 있는 글꼴색 아이콘이 있어요. 요게 글꼴색 아이콘이에요. 자, 누르셔서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랑.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끄덕끄덕끄덕끄덕. 오케이. 자, 어때요? 해보니까는 ITQ에서 배웠던 차트와 비슷하죠? 화면만 예.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동일해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 영역을 한 번만 선택을 했어요. 제목 옆에 빈 부분에 있는 차트 영역 한번 클릭. 대각선. 우리가 ITQ에서는 기존에 있는 차트 밑에 쪽으로 데이터 테이블 표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여기도 아래쪽에다가 표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를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 옆에 더하기 차트 요소 아이콘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더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제 거는 데이터 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표 또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예. 있어요? 네, 예. 그냥 데이터 표 또는 데이터 테이블 클릭. 그러면 바로 아래쪽으로 우리 ITQ 시험에서처럼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차트의 종류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ITQ에서 차트가 이중축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였었고요. 하나는 꺾은 선형이었어요. 어떻게 변경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를 선택을 해. 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클릭. 네. 어디든 상관없어요. 보이는 그래프 중 아무거나 하나 클릭. 그런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에 디자인이 있어요. 차트 디자인.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 찾으셨어요? 예.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면은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보이세요? 예. 네, 클릭.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차트 종류 변경하는 화면 나와 있어요. 네. 자, 중간고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기말고사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조축도 선택을 해줄게요. 보조축에도 체크. 보조축에도 체크. 그리고 확인. 그러면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ITQ에서 본 것처럼 왼쪽에 있는 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까지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왼쪽에 있는 축의 간격을 50으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축, 왼쪽에 있는 축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닥. 왼쪽에 있는 축 숫자에서 더블 클릭. 한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서식 대화 상자가 열렸는데요. 혹시 오른쪽에 표시되셨어요? 네. 자, 거기에서 저희는 여기 축 옵션을 볼 거예요. 자, 축서식 대화 상자에서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대부분 축서식에 축 옵션이 나타나지만 간혹 가다가 축 옵션이 표시가 안 될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축서식에 있는 여기 축 옵션을 눌러주셔야지만 아래쪽에 옵션 값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최소값은 0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대값 100으로 되어져 있고요. 주 단위가 지금 제 거는 20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으세요? 50. 한번 이거를 50으로 바꿔볼게요. 20을 50. 그리고 5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50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0, 50, 100으로 수정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보면 눈금 항목이 있어요. 눈금. 눈금을 누른 다음에 화면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주 눈금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예. 이거를 바깥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주 눈금을 바깥쪽. 그러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요렇게 조그마한 눈금이 그려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네. 우리 파워포인트 복습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자, 축의 색깔을 바꿀 건데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축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축 옵션. 자, 축서식 오른쪽에 있는 축서식 화면에서 요거 페인트 톤이었었죠. 네. 페인트 톤 클릭. 페인트 톤을 누르신 다음에 선을 누르겠습니다. 선. 선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선의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선에 있는 페인트 톤 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축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되셨으면 끄덕끄덕. 오케이. 자, 그러면 직접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눈의 간격은 30으로 할 거예요. 최대값은 120으로 늘릴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축 옵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축 옵션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20, 이렇게 되겠나? 120, 그리고 주눈금의 간격은 30으로 늘려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더블 클릭을 했고요.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20, 그리고 주 단위는 30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간격이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주 눈금은 안쪽으로 표시가 되도록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눈금이 나타나는 위치는 안쪽.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O.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글씨 클릭.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글씨 클릭.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표에서 페인트 톤 클릭. 테두리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변경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IT 켜는 거랑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인데요. 조금 다르게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차트를 만들긴 만들 건데 국영수를 제외한 중국어, 과학, 사회에 대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차트를 그리려고 해요. 아까는 전체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과목에서부터 전체를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국영수는 제외하고요. 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중국어, 과학, 사회, 국사에 대한 차트만을 그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모든 거를 선택을 하면은 전체에 대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때는 컨트롤 키 이용해서 떨어져 있는 거를 영역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먼저 컨트롤 키 아직 안 눌렀어요. 과목,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B4에서
B6까지만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중국어에서부터 국사에 대한 영역 지정을 합니다. 떨어져 있는 셀을 처음부터 잡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는 셀을 영역 지정을 할 때 제가 과목, 중국어, 과학, 사회, 국사로 하지 않았고요. 왼쪽에 있는 항목 선택을 했고 컨트롤 키 눌러서 두 번째 항목들을 쭉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는 방향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떨어져 있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영역 지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영역 지정 다 되셨어요? 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메뉴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삽입에 이번에는 가로막대형으로 갈게요. 가로막대형. 차트에 있는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본으로 갈게요. 가장 처음에 있는 기본값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가로막대형 기본을 선택을 하면은 묶은 가로막대형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되셨어요? 아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 밑에 쪽으로 위치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길이도 약간 키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화면에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데이터 레이블 다는 거 다시 한 번만 연습하려고 해요. 자, 만들어져 있는 거를 글꼴에 대한 서식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글꼴을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 각각의 요소에 대한 변경을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할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붉은색 막대를 한 번만 클릭을 했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기 위해서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붉은색 막대를 한 번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 과학, 사회, 국사 모두 조절점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더하기, 차트 요소 클릭하시고요.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레이블 그냥 클릭하면 오른쪽 끝에 삽입이 되어질 거예요.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데이터 레이블 옆으로 나타나는 삼각형 위치를 가운데 맞춤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가운데 맞춤. 그러면 기말고사에 가운데에 데이터 레이블이 달려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한 번만 클릭. 가운데 있는 데이터 레이블 한 번만 클릭.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주변으로 조절점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나와져 있나요? 네. 네. 나와져 있으면 페인트 통을 바로 누를게요. 나와져 있으면 페인트 통을 바로 눌러서 채우기의 색깔을 단색 채우기에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뒤에 있는 색깔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의 크기가 지금 12로 되어져 있는 거를 9로 바꿀 거예요. 9로. 자, 여전히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메뉴 홈으로 가셔서 글자 크기를 9로 되어져 있네요. 지금 예. 9로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예. 네. 이거를 조금 더 줄일게요. 5 정도로 줄여볼게요.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채워지는 전체적인 게 아닌 데이터 레이블 자체에 대해서도 채워지는 색깔이나 글자 모양 크기 색깔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과학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과학 점수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9번 클릭해요. 과학의 중간고사의 과학 점수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달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간고사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 과학의 중간고사만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는 조절점이 안 나오고 과학의 중간고사에만 조절점이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자,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이번에는 바깥쪽 끝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쪽 끝에. 자, 어렵지 않게 데이터 레이블까지 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따라할 만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ITQ와 동일하게 뭐 묶은 세로 막대형을 가지고 이중축 차트 만드는 것까지 복습을 해보셨어요. 파워포인트 복습이지만 엑셀에선 처음이지만 파워포인트의 복습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현황 시트로 돌아와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현황으로 들어오시고요. 요번에는 원형 차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 자, 자료는 다 찾으셨죠? 네. 네, 그러면 요번에는 지역 인구수를 가지고 한번 원형 차트를 만들려고 하고요. 면적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B4에서부터 제주도의 인구수까지만 영역 지정을 할게요. 차트로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를 먼저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삽입에 차트에 오시면은 원형 차트가 혹시 보이실까요? 지금 네. 제 거는 요게 원형 차트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자, 원형 차트에 우리는 3차원 원형으로 갈게요. 3차원 원형. 원형 차트에 3차원 원형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바로 인구수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차트 영역에서 드래그 하셔서 위치 이동하시고요. 적당하게 드래그 하셔서 크기도 한번 키워보세요. 화면에 보기 좋게 조금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크처럼 동그란 원형 차트가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위에를 잠깐만 볼게요. 지금 제 거는 차트 도구에 디자인 메뉴가 나와져 있어요. 디자인 메뉴에 보면은요, 차트 스타일이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빠른 스타일과 동일해요. 기존에 나와 있는 몇 개의 목록을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오른쪽에 있는 자세히를 이용을 하셔서 목록을 모두 열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일 2. 스타일 2. 그러면 약간 변경이 되어지죠. 자, 요번에는 요거 스타일 8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일 8. 자, 그러면은 차트의 종류가, 차트의 그 스타일이 약간씩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데이터 레이블에 선택을 한번 해제를 해보세요.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 체크 표시를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 목록 단축 누르셔서 바깥쪽 끝에를 누르시면 이번에는 그 값들이 표시가 되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되셨나요? 네. 자, 하나만 더 갑니다. 나와져 있는 항목에서 이 붉은색에 있는 경기도의 인구수가 많은 것 같아서 경기도만 좀 겉으로 돌출을 시킬 거예요. 나와져 있는 인구수 그래프에서 붉은색에 해당되는 거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 다른 데는 조절점이 없어지고요. 경기도에 해당되는 조각에만 조절점이 나와요. 이때 왼쪽 단추 꾹 눌러서 밖으로 살짝 드래그. 돌출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다시 반대로 안으로 쭉 드래그하면 전체를 붙일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네. 빼보기도 하시고요. 안으로 붙이기도 해보세요. 네. 자, 차트 영역을 한 번만 클릭해서 모든 그 조각의 조절점을 없앴습니다. 아까는 한 번 클릭, 다시 한 번 클릭해서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한 조각만 겉으로 뺐어요.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차트에 있는 조각을 무조건 그냥 드래그.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 무작정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모든 조각을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깥쪽 클릭했다가 다시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자, 어렵지 않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만 돌출할 때는 한 번 클릭, 다시 한 번 클릭, 드래그를 하면 한 조각만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전체의 조각을 다 살짝 떨어뜨리고자 한다라면은 차트 영역 선택 한 번 해서 모든 조각의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살짝만 드래그하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대로 다 붙일 때도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드래그하면 전체를 다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잘 되셨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아이고 다리 아프다. 요번에는 가지고 있는 지금 인구수에 보면은 인구수 수치 데이터가 나와져 있죠? 맞나요? 예. 나와져 있죠. 그러면 예. 지금 여기에 각각의 조각에 수치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치에 해당되는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명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차트 영역 선택해서 모든 선택을 해제했고요. 가운데 있는 원형 차트 한 번 클릭. 한 번 클릭.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네이버 차트 위에서 원형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 영역을 눌렀다가 안에 있는 조각 한번 눌러놨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예. 네,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레이블 옵션에 보시면 제 거는 값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값 선택되어져 있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항목 이름을 한번 눌러볼게요. 항목 이름. 항목 이름. 그러면 데이터와 함께 인구수와 함께 각 지역명도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요번에는 값에 있는 체크 표시를 없애세요. 값에 있는 체크 표시를 없앴어요. 요번에는 나는 원래의 수치 데이터가 아닌 이 원형 그래프는 100%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100% 기준에서 서울은 몇 프로, 경기도는 몇 프로, 백분율로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백분율 클릭. 그러면 서울은 21%, 경기도는 29%, 강원도는 3% 쭉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경기도에 있는 레이블만 위치를 변경하려고 해요. 지금은 제 화면 보시듯이 모든 레이블에 조절점이 나와져 있어요. 그 중에서 경기도만 다시 한번 클릭. 경기도 레이블의 테두리만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조절점이 아닌 테두리에서 조절점이 아닌 테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십자 모양의 양방향 화살표로 조절점이 나와요. 이때 왼쪽 단추 누르고 안으로 드래그. 그리고 글자 색깔을 홈에 가셔서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채우기 색깔 바꿨다.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안으로 드래그해서 갖다 놨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뭔가의 전체 데이터에서 이 부분이 몇 %를 차지한다라고 나타내 줄 때는 원형 차트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원형 차트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면 그 값이나 항목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지지만 원형 차트는 백분율로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방법은 차트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원형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레이블의 값을 백분율로 선택을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예. 네. 잘 따라오시는데요. 자, 요번에는 가지고 있는 차트, 원형 차트에서 차트 영역 한번 클릭. 자, 각각의 지금 그 조각 옆으로 붙어져 있는데요. 인구수라는 제목과 제주도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와 제주도의 위치를 약간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전라도 한번 클릭, 다시 한번 전라도 클릭. 그러면 전라도에만 조절점이 나타날 거고요. 테두리에서 드래그를 해서 좀 옆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결선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전라도와 제주도를 위치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도 약간 떨어뜨렸고요. 충청도와 강원도까지도 조절을 해줬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세요. 특별히 한 가지 항목만을 위치 이동을 하거나 서식을 바꿀 때는 한 번 클릭, 다시 한 번 클릭, 테두리에서 드래그를 하면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는데 잘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직접 모니터를 못 봐서 슬퍼요. 잘하고들 계시는 거죠? 네. 자, 제 화면 잠시만 보실게요. 지금 3학년 성적표에 있는 가로막대형으로 왔어요. 가로막대형에서 중간고사만 지워버릴 때는요. 원형 차트가 아닌 막대 그래프에서는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막대를 한 번만 눌러요. 그러면 중간고사에 다 조절점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만 누르면 중간고사가 싹 사라져요. 근데 원형 차트는 지금 조절이 안 됐었어요. 이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계열을 지워버리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외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 현황으로 들어올게요. 다시 한번 들어오시고요. 자, 원형 차트가 아닌 막대 그래프, 가로든 세로든 그래프에서 지우고자 하는 계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바로 지울 수 있고, 지금처럼 원형 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원형 차트 영역에서 원형 차트의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선택 찾으셨어요? 네. 데이터 선택 클릭. 그러면 기존에 위에 보시면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점선 영역이 엑셀 화면에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점선 영역 나와져 있으신가요?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차트 범위를 한 번만 기존에 원본 데이터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는 열렸나요? 예. 네. 기존에 있는 차트 데이터 범위는 싹 지워요. 기존에 있는 주소를 싹 지워요.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차트 범위에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싹 지웠고요. 지역에서부터 원본표에서 지역에서부터 전라도까지만 영역 지정. 다시 한번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부터 전라도까지만 영역 지정. 그러면 바로 옆에서 차트가 수정이 되어지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자, 아직 확인 누르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는 다시 한번 차트 범위 싹 지워요. 요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차트만 그려주고 싶어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영역 지정을 하면 될까요? 컨트롤. 먼저 지역 인구수 영역 지정. 아직 컨트롤 키 누르지 않았어요. 지역 인구수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인원수 영역 지정.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충청도와 충청도 인구수 영역 지정. 전라도와 전라도 인구수 영역 지정. 그러면 떨어져 있는 범위 총 4군데가 영역 지정이 됐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조각도, 원형 차트의 조각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3조각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 클릭. 잠깐만요. 지금 제 거 하나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제 것처럼 다른 건 보이는데 어느 하나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클릭해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세요. 그 조각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조절점이 나오게 한 다음에 글자 색깔을 바꿔주시면 보일 거예요. 자,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범위가, 데이터가 잘못 선택이 되어졌다면 차트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만 새롭게 영역 지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지 만들어 놓은 거 굳이 다 지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선생님 거기에 네. 그 데이터 원본 선택 거기에 보면 밑에 우측에 하단에 네. 클릭이 서울 경기 뭐 클릭이 돼 있는데 거기서 제주도를 클릭 없애버리면 안 없어지나요? 빼면은요. 네. 자. 거기서 체크를 안 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잠시 숨기는 거예요. 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해서 숨겨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선택 자체를 새롭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요렇게. 만약에 차트를 만들었어요. 잠깐 하나만 숨길 때는 아까 홍민영 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트 영역에서 그 데이터 선택에 있는 여기 있는 체크 표시를 잠깐 눌러서 숨겨도 돼요. 차트에서 완전히 제거를 할 거라면은 다시 한번 영역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혹시 차트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 이 상태에서 네. 면적을 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면적 표시하고 싶으면? 면적을 다시 더 추가를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차트 선택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걸 지우시고 새로 영역 지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데이터 범위를 새로 영역 지정을 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복잡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새롭게 저는 영역 지정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용자가 일일이 계열 이름 넣어주고 계열값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예 범위 자체를, 기존에 있는 범위 자체를 싹 지우시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지우시고, 예. 다시 한번 지역 인구수 컨트롤 키 눌러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면적까지를 영역 지정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원형 차트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뿐이 안 돼요. 계열이 하나뿐이 안 돼요. 원형 차트에서는. 원형 차트는 계열 단 하나를 가지고 100%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열 2개가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요. 표시가 안 되는구나. 네네. 예. 자, 또 질문 사항 있으세요, 혹시? 어떻게 따라할 만 하셨어요? 예. 다행이에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1시부터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카톡방에다가 자료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셔서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만든 차트로 ITQ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차트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문서 다운로드 하셔서 컴퓨터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우리 유형 7번 문제 열어 놓으셨나요? 지금 제가 열은 이 문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 그 ITQ 문제집의 요 부분이에요. 요거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요거는 ITQ 문제에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ITQ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는 ITQ 엑셀로 들어갈 거잖아요. ITQ 엑셀에서는 지금처럼 자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입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차트 부분까지 들어와지는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의 선택을 어떤 거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어떤 종류로 하라는지는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몇 번째 시트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라고만 나와져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해서 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차트 미리 보기를 보시고 차트에서 어떤 항목들이 차트로 그려졌는지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 스틸 롱 타이어 휠체어, 거상형, 고단백 영양 푸딩, 고농축 영양식이라고 해서 항목 이름이 나와져 있고요. 아래쪽에 법리에 보면은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가 나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11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112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잠시만요. 시작하냐? 이렇게 열어놓고 할게요. 문제는 다 열어놓으셨죠? 열려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을 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아까 문제에서 경량 알루미늄 당뇨 환자용 그리고 뭐 스틸 롱타이어 또 나와져 있어요. 스틸 통타이어네요. 각각의 항목을 보고 영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상품명에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빠져야 돼요. 그리고 경량 알루미늄 당뇨 환자용 들어가고 성인용 보행기는 또 빠져요. 이렇게 중간중간 빠져있는 데이터를 영역 지정을 할 때는 제가 옆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아래 먼저라고 했을까요?
아래 먼저 영역 지정하시고 옆으로 넘어가서 또 영역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명을 클릭. 지금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상품명만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와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만 영역 지정. 성인용 보행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건너뛰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틸 통 타이어 휠체어에서부터 고논축 영양시까지 영역 지정. 아래쪽으로 항목 이름을 먼저 영역 지정을 다 했어요. 상품명, 컨트롤 키 눌러서 경량 알루미늄, 당뇨 환자용, 성인용 보행기는 뺐고요. 스틸 통타이어, 거상형, 고단백 영양 푸딩, 고농축 영양시까지 영역 지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신 분들은 동그라미. 되셨어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 아래 법례에 보시면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가 들어가져 있어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번에는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을 영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르고 있어요.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거는 건너뛰고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 4개의 셀 영역 지정.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80명에서부터 12,000까지 밑에 있는 데이터 영역 지정. 자, 떨어져 있는 셀을 영역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세로 방향으로 와서 옆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은 붙어 있는데 구매자 수 따로 판매 금액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연속되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옆으로 가면서 한꺼번에 영역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메뉴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삽입 클릭. 아까와 똑같이 세로 막대형으로 갈 거예요. 세로 막대형에 2차원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다른 분들도 되셨나요? 되셨으면 끄덕끄덕. 이게 제일 힘들어요. 됐나 안 됐나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제 화면 잠깐만 보실게요. 자,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라고 여기에서 조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번만 보려고 해요. 자, 3번에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과 겹쳐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차트의 삽입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을 하래요. 그리고 제4작업 시트 이름으로 변경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내가 작업하는 엑셀 화면에 차트가 들어가지는 게 기본이에요. 차트의 삽입 위치는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가 아닌 새로운 시트로 차트 시트를 삽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만들어져 있는 차트 제목 오른쪽 옆에 비어있는 공간 있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거기에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차트 이동. 찾으셨어요? 차트 이동에 오시면 기존에는 아마 워크시트의 삽입이 선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새 시트로 선택을 바꿔주세요. 새 시트. 그리고 차트의 이름은 기본값 그대로 남겨놓으셔도 되시고요. 우리는 차트 1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지우시고요. 이름을 지우시고 제4 작업으로 바꿔볼게요. 자, 시트의 이름을 새 시트로 선택을 해주셨고 영어로 되어 있는 차트를
제4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확인 클릭.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커다란 차트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쪽 시트 탭에 보시면 제1작업이 있어요. 제1작업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우리가 사용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되셨죠? 자, 우리는 제4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4작업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2를 사용을 하래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도 빠른 스타일이 있었어요. 엑셀에서도 빠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에 뭐를 하냐면 레이아웃 3번에 자, 차트 스타일을 누르셔서 먼저 잠시만요. 빠른 레이아웃 먼저 갈게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오시고요. 왼쪽 앞에 보면은 차트 요소추가 옆에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거 있어요. 레이아웃을 눌러서 레이아웃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이아웃 3번 클릭하면 클릭을 했고요. 차트 스타일은 1번으로 하래요. 아마 기본값이 1번으로 선택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스타일 1번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할게요. 차트 영역 한번 클릭. 차트 영역은 글꼴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래요. 차트 영역 선택을 하셨으면 메뉴 홈으로 가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글꼴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차트 영역 선택을 했고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 글자 크기는 11.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기존에 있는 글꼴 그룹에 보면은 아래쪽 페인트 통이 있어요. 이 페인트 통의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페인트 통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페인트 통 죄송해요. 페인트 통으로 가지 말고요. 저기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갈게요. 차트 도구의 서식 클릭. 질감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단색이 아닌 질감으로 변경을 해야 돼서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의 서식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에 도형 채우기에 질감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질감. 요걸로 파랑 박엽지라는 게 있어요. 파랑 박엽지. 파랑 박엽지 클릭. 자,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색깔 흰색. 채우기 색깔 흰색. 되셨나요? 자, 제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기존에 있는 내용, 차트 제목이라는 내용 지우시고요. 차트 제목은, 죄송해요. 차트 제목은 보장구 및 환자식 식품 판매 현황. 자, 입력해주세요.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 윤경숙님, 시간 네. 되시면 나가시면 되세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해놓을게요. 자, 입력은 다 하셨나요? 네. 네.
제목을 입력을 했으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변경을 할게요. 자,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에 제목의 테두리 클릭, 제목의 테두리 클릭, 제목의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는 굵게,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글자 크기 20포인트, 밑에 있는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채워지는 색깔은 흰색, 채워지는 색깔은 흰색. 그리고 서식에 가셔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목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우선은 나와져 있는 화면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 거예요. 나와져 있는 차트 한 번만 클릭, 그래프 한 번 클릭, 그래프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아이콘 클릭, 차트 종류 변경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구매자 수가 보조축이에요. 구매자 수에 해당되는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요. 보조축에 체크. 자, 구매자 수에 대해서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했고요. 보조축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변경되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변경해 나가시면 되세요. 어떻게 해보니까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셀에서 사용하는 차트나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차트나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어지고 변경하는 기능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홍민영님 화면이 안 됐잖아요. 그 네. 화면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어떻게요? 자, 지금 아니다. 잠시만요. 처음에 차트를 잡았는데 차트가 네, 그런 모양이 안 나오고 이상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열이 작업 막 선택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자, 제 1작업 시트로 다시 한번 갈게요. 상품명 했고. 잠시만요. 선생님, 저도 지금 차트가 뭔가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다들 그러셨구나. 저만 다시. 다시 갈게요. 윤경수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일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은 없어요. 말씀드린 네. 대로 금요일 날 수업 없고요. 월요일 날, 없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네. 8월달 수업부터 들어갈 거고 8월달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지 현장으로 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4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라 온라인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네, 것 네. 같고요.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릴게요. 그거는. 자, 8월 8일. 빠이빠이. 윤 교수님은 빠이빠이.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잘 네, 다녀오세요. 네. 자, 나머지 분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역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갑니다. 제 1작업 시트는 다들 열려져 있으시죠? 예, 자, 제 1작업 시트에서 상품명 클릭. 예,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와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 영역 지정. 예, 여전히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성인용 보행기는 뺐어요. 예, 스틸 통 타이어 휠체어에서부터 고농축 영양시까지 영역 지정.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만 영역 지정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예. 되셨어요? 되셨으면 오케이. 됐어요? 예. 나머지 분들도? 응. 이게 체크가 컨트롤 누르고 있는데도 색깔이 안 바뀌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색깔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스틸은 원래 안 바뀌지. 스틸 통 타이어 휠체어는 원래 안 바뀌는 거예요. 응, 응.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네네네. 상품명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2개, 나머지 4개. 아, 됐어요. 됐어요? 네. 자, 다시 컨트롤 키 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 항목 이름만 영역 지정. 옆에 있는 거와 대칭되게 수평되게 나란히 똑같이 가시면 돼요. 왼쪽 거 다 했잖아요. 그거와 대칭되어지는 항목 이름, 밑에 거 2개, 밑에 거 4줄 그렇게 영역 지정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에 해당되는 887명에서부터 53,000까지 영역 지정. 예. 되셨어요? 예.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80명에서부터 12,000까지 영역 지정. 예. 되셨어요? 예. 이 상태에서 메뉴 삽입에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삽입을 할게요. 세로 막대형, 여기 세로 막대형 클릭.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삽입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나왔을까요? 예.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차트가 기존에 있는 자료 옆에 차트가 나란히 삽입이 되어졌잖아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 따로 시트를 하나 더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 만들어져 있는 삽입되어 있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그러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 찾으셨어요? 네네. 네,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에서 새 시트라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새 시트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는 이름을 사작업. 아까 해가지고 제 5작업으로 그냥 바꿀게요. 원래는 제 4작업이지만 저는 4작업이 있어서 제 5작업으로 저는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확인 클릭.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시트가 아닌 온전한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되셨어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범위 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범위를 잘못 지정하면 아까처럼 차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에 영역 지정을 하실 때는 먼저 만약에 항목 이름과 바로 옆에 데이터가 붙어있는 자료라면 항목 이름과 데이터도 영역 지정을 같이 해야 돼요. 자세한 건 이제 ITQ 과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영역 지정을 할 때는 세로 방향으로 영역 지정하시고 떨어져 있는 셀에 또 세로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거는 왼쪽에 먼저 영역 지정한 것과 두 번째 영역 지정한 열에 대칭이 되어지게 수평이 이루어지게 영역 지정을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글꼴을 변경을 할게요. 다시 한번 차트 영역 클릭, 메뉴 홈에 가서 글꼴은 아까 굴림이었어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 굴림의 글자 크기 11. 자, 되셨으면 요번에는 차트 제목도 선택을 할게요. 입력하기 전에 서식 먼저 변경하고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 크기 20, 글꼴은 굴림 동일하고요. 글자 크기는 20, 그리고 굵게까지 설정을 해주세요. 자, 글자 크기 20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까지 설정을 해주세요. 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차트 도구에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차트 도구에 서식 클릭. 차트 도구에 서식 클릭. 도형 채우기 색깔. 지금 제 거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데 어디가 선택되어 있으세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 그럼 차트 영역 먼저 갈게요. 차트 영역 클릭.
차트 영역에 채워지는 거는 단색이 아닌 질감이었어요. 그래서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질감에 있는 요거 파랑 박엽지 아래에서 두 번째 거예요. 파랑 박엽지 클릭. 그러면 다 파랑색으로 바닷물이면 좋겠어요. 수영하러 가게. 자, 그리고 그림 영역 클릭. 그림 영역 클릭. 그림 영역의 색깔은 흰색. 단색으로 흰색.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차트 제목에 내용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기존에 있는 내용 싹 지우시고요. 보장구 및 환자식. 자,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제목 입력을 했고요. 입력되셨으면 테두리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직선 테두리로 만들어 주세요. 자,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흰색. 아래쪽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차트 영역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다시 차트 제목 주변으로 변경되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네. 이번에는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 거예요. 아까와 또 동일합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래프 한번 클릭. 기존에 있는 그래프 한번 클릭.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갈게요. 차트 종류 변경. 자, 아까 문제에서 여기 잠시 보시면은 자, 판매 금액은 막대 그래프이고요. 구매자 수가 꺾은 선형으로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자 수를 보조축으로 하고요. 판매 금액은 기본값으로 유지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가느냐. 자, 구매자 수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지금처럼 두 개의 축으로 이중축으로 들어가졌고요. 아래쪽도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들을 한번 눌러볼게요.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가운데 선들을 없앴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운데 선의 선 스타일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선을 클릭을 하셨으면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선을 다 도구의 없앴으면 서식에 어떻게 오셔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고요.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꿨고요.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바꿀게요. 파선. 근데 이거를 다 그러면? 없앴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크게. 이 선을, 실선을 네.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지워버렸거든요.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파선을 못 보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자, 만약에 그러시면 차트 예. 영역을 눌러놓으시면은요. 예. 더하기에 차트 요소 보이시죠? 거기에 예. 눈금선에 혹시 체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눈금선. 예, 체크할까요? 네, 나왔어요.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나왔어요. 생길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아. 선택을 하시고 아,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색, 예. 윤곽선의 대시 스타일은 파선으로 예. 바꾸시면 되세요. 예. 자, 동일합니다. 요 표식도 변경을 할 거예요. 지금 제 거는 동그라미 표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 동그라미 표식을
마름모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만들어져 있는 꺾은 선형에 있는 요 표식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따닥. 네. 혹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아닌 요소 서식으로 나온 분 계실까요? 요소 서식으로 나오면은 꺾은 선형의 요거 표식이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한 개만 변경이 되어져요. 만약에 요소 서식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차트 영역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의 표식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무작정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페인트 톤, 데이터 계열 서식에 있는 페인트 톤 클릭, 바로 아래쪽에 있는 표식 클릭,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들어갔었죠. 표식 클릭, 표식 옵션의 모양을 마름모로 바꿀게요. 크기는 10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보시면 변경되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차트는 파워포인트에서 해봤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었죠. 예. 단지 영역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입력하면 알아서 얘가 다 잡아줬었잖아요. 엑셀에서는 내가 차트를 그릴 데이터를 일일이 영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좀 더 네. 자세한 그 ITQ 기출문제에 있는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그 기출문제 하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작업하신 거 저장해 놓으시고요.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심란하기는 하지만은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고 전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